예, 그리고 선생님, 빌 선생님 아시죠? 네. 영문 거기서도 많이 나오셔서 아실 거예요. 오늘 수프라시그멘털이라서 뭐 스트레스 인토네이션 하는데 바로바로 도와주실 거예요. 의견도 얘기해 주시고. 그래서 특별히 오셨으니까 예, 감사해요. 박수. 자, 그럼 시작할게요. Teaching English Suprasegmentals. Suprasegmentals라는 게 무슨 얘기일까요? 초분절음. 시그먼트라는 게 분절음이죠. 그러니까 자음이나 모음 이런 걸 시그먼트라고 하고 그 위에 있는 거. 그러니까 뭐를 주로 suprasegmental aspects 아니면 suprasegmental feature 이렇게 얘기하는 게 뭘까요? intonation이라든가 rhythm, stress. 예, 주로 그거를 suprasegmentals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근데 처음에 제가 syllable structure는 좀 애매해요. 그런데 이 syllable structure도 suprasegmentals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서 제가 이것도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syllable structure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 음절 구조가 되겠죠. 그 다음에 stress, rhythm, intonation 이런 것들에 대해서 차례대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어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주로 뭐 이론적인 것보다는 연습하는 시간이니까 여러분도 얘기를 많이 하셔야 돼요. 좀 억양이라든가 이런 거 좀 과장되게. 특히 저 뒤에 계신 남자분들 아마 입을 안 떼고 계시면 점잖게 앉아 계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열심히 얘기해 보시고 그리고 또 자기가 한 게 어떠한 커뮤니케이션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한번 잘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자, syllable structure는 주로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합니다. 음절이라는 거. 음절이 뭐지? 음절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모음. 그렇죠. 자음이라 그러신 분도 계신데 괜찮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왜냐면 모음, 자음 둘 중에 하나니까 뭐. 근데 모음이 가장 중요합니다. 음절. 그러니까 아 하면 일음절이에요. 그래서 막 크. 이건 음절이 안 되죠. 그래서 음절의 핵이라 그래요. 뉴클리어스. 뉴클리어스 핵이 모음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두음이라고 부르는 거. 그게 바로 언셋이죠. 그래서 모음 앞에 오는 것이 두음인데 언셋이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모음 뒤에는 또 다른 자음이 올 수가 있죠. 보통 말음 이렇게 얘기하는데 코다라고 얘기하는 거.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음절이 구성이 되는데요. 특히 뉴클리어스하고 코다. 그래서 여기 음절 핵 모음이랑 그 뒤따라오는 자음을 합해서 뭐라 그러죠? 라임이라고 해요. 라임. 이게 라임이라 그래서 라이밍 연습 많이 하죠. 영어 특히 아이들 데리고 많이 연습을 하고요. 특히 이거는 그 우리나라에서뿐만 아니라 모국어로 배우는 미국이나 뭐 그런 데서도 그 어린아이들 데리고는 정말 라임 연습을 많이 시키더라고요. 처음에 학교 들어가면. 그래서 라임에 대한 게 굉장히 영어에서는 중요한 게 되겠습니다. 예. 중간중간에 질문 다 해주세요. 예. 뭐 우리가 이거 너무 제가 안 그래도 좀 오늘 이따 끝나고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제가 양이 좀 많다고 비난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저는 약간 좀 상처를 받긴 했는데 이 양 다 커버 안 해도 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예. 그 뉴클리어스하고 코다는 뭐 라틴계열이나 아니면 또 다른 외국어처럼 보이는데 엔셋은 영어 같거든요. 뭐 그런 특별한 차이가 있나요? 아무 생각을 안 해봤는데 are these words from another language? onset, nucleus, coda? 원래는 라틴. 코다는 라틴어인데 원셋은 그냥 정식 그래서 onset. 이게 똑같이 용어면 똑같은 텀이 그 같은 라틴 계열이면 이렇게 돼야 될 것 같은데 조금 다르게. 다른 뉴클리어스 코다는 라틴 계열이나 이탈리아이고 원셋은 단지 영어를 썼네요. 글쎄요, 잘 모르겠는데요. 근데 사실은 그 뉴클리어스 그리고 코다 사이에 있는 관계는 그 온셋보다 좀 가까운 관계가 있어서 그래요. 요 관계는 굉장히 이렇게 친밀해요. 그런데 이 언셋과 여기는 관계가 멀어요. 그렇다면 이 둘 사이에 제약이 더 많을까요? 아니면은 이 앞에 언셋이랑 뉴클레어스 사이에
뭐 요거 다음에 요게 못 오고 하는 그런 제약들이 어느 사이에 더 강하게 있을 것 같아요? 아, 잘하시네. 이거 반대로 얘기하기가 쉬운데 이 사이에 훨씬 제약이 적습니다. 저거 많다는 건가? 네. 왜냐하면 어떤 거든지 올 수가 있어요. 원셋에는 이 모음이 뭐든 간에. 왜냐하면 두 개가 별개의 것이기 때문에 이 둘 사이에는 사실 제약이 없어요. 저는 근데 그렇게 왜 알아들었는데? 그런데 여기 이 사이에는 왜냐하면은 이런 굉장히 관계가 밀접하고 밀착되어 있기 때문에 뭐 애 다음에는 이러이러이러한 자음만 올 수 있고 이런 제약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이에 제약은 더 많은데 어쨌든 이거를 예. 지금 원셋 부분은 그 자음만 없다고 말씀하셨죠? 예, 예. 그러면 니콜스 어디가 지금 모음이에요? 거기만 모음이죠. 예. 모음이랑 그 다음에 또 다른 좀 자음. 예. 그걸 그러면 맞고. 그 애플 같은 거는 F는 몇 음절일까요? 이름이죠. 보통 그거 없는 말이죠. 이음절이요. 그걸 이음절이라고 대개는 물론 apple 그래서 완전히 모음을 하면은 뭐 이음절이라고 볼 수 있는데 대개는 이음절로 그거를 많이 얘기해 apple 네. 이렇게 되잖아요. 이음절인데 N은 그러니까 뉴클리어스만 있는 거죠. 그러면 이거를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물이 있어요. 지금 이게 굉장히 사실 힘들거든요. 아 어디서부터가 음절이 안 음절을 나눌 때 명확하게 전문가에서 딱 진단해 줄 수 있는 그거 진단하지 마세요. 그게 학자들마다 굉장히 다르고요. 그 음절 나누는 게 그리고 자음이 있으면은 그 자음이 보통은 이쪽으로도 속하고 그 다음에 또 모음이 오는 경우에 이쪽으로도 속하고 그래서 사실은 양쪽으로 다 속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거를 너무 뭐 꼭 갈라야 된다든가 그리고 뭐 어떤 뭐 테스트나 이런 데서도 그런 걸 가지고 내지는 않을 거예요. 뭐 명확한 거는 있죠. 우리가 딱 보면 알 수 있는 거. 왜냐하면은 모음에 올 수 없는 이 말 NT가 도움이 될 수는 없죠. 두 개가 다. 그러니까 뭔가 갈라진다는 걸 알 수 있고 아니면 이쪽에 속하게 되는데 그래서 명확한 경우에는 있는데 그거를 뭐 애매한 경우를 꼭 우리가 이렇게 갈라야 되고 뭐 이런 거 갖고는 너무 고민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게 그렇게 쉽지 않아요. 저는 제가 예. 다 틀리더라고요. 예, 그리고 우리가 사전 찾아보면 왜 다르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뭐 너무 그런 거 가지고는 고민 많이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어쨌든 음절의 구조라는 게 이런 식으로 생겼다라는 거를 알아두시고 그래서 라임이라는 게 cat, pat, mat 이게 다 라임이라는 거 아시겠죠? 왜냐하면 모음하고 그 뒤에 따르는 자음이 같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런 연습을 많이 하고 뭐 라이미 같은 거를 찾아라 뭐 이런 연습들을 어릴 때 많이 시키더라고요. 그 언어 시간, 그러니까 모국어를 배우는 경우에도 그 다음 것도 한번 같이 읽어보죠. 이것도 라이밍 같다는 거 아시겠죠? 라이밍이 되는 거. 그래서 제가 여기까지 썼는데 오늘 아침에 그 빌 선생님이 네이티브 스피커로서 사람들이 심리적으로는 험피덤, 히글리 피글리 이것도 라임으로 받아들인대요. 근데 정확하게 우리가 그 라임이라는 정의에 따르면 이거는 음절이 하나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게 두 음절로 돼 있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정의에 따르면 이건 아닌데 어쨌든 네이티브 스피커들은 험티덤티 이거는 라이밍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그 라임을 가르칠 때 쌤 엔딩 사운드로 아이들한테 가르쳐 주거든요. 뭐 그래도 이 상관없죠. 험티덤티나 이런 것도 다 포함이 돼요. 그러니까 안 가르치셔도 돼요. 이거를 저 근데 네이티브 스피커들은 강하게 그걸 느낀다 그래서 예 말씀해 주세요. 네, 이렇게 생각해보면 근데 그 온셋 빼고 그 음절이 아무리 많아도 온셋만 빼고 그 나머지가 똑같으면 그거는 라임. 그래서 험티 덤티 그냥 HD만 빼고 험티 맞죠? 그렇게 해서 가르쳐 주거든요. 그러면 아이들이 훨씬 더 뒷소리에 더 이렇게 소리에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이렇게 잘 부르고 그래서. 그렇죠. 앞에 아무튼 나오는 자음만 빼고 그거를 하면 되고 아무튼 엄밀히 따지면은 우리는 이거를 뭐 라이밍이라고 또 아주 엄격한 정의에 따르면 하기는 어렵지만은 어쨌든 잘 쓰는 이런 표현이죠. 이건 어린아이들이 잘 쓰는 말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그냥 라이밍이라고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것도 역시 애들이 쓰는 nursery rhyme이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꼭 라임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어디가 라임이 맞을까요?
hill, 그다음 down crown, water after. 예, 이렇게 보통 그 nursery rhyme 같은 거 보시면은 라임이 딱딱 맞게 해서 우리나라 시에도 왜 가군을 맞추는 경우가 있고 뭐 그래서 이 시나 이런 데 보시면은 이 라임이 이렇게 맞게 이렇게 나오는 경우를 많이 보실 거예요. Do you have something? Water after no rhyming actually. Water, yeah. But if we see only the final consonant, final syllable, 그거는 그거는 Water 똑같은데 그 after. 심리적으로는 그렇게 느끼지 않는다. 아닌다는 느낌이 있어요. 거의 네이티브는 네이티브. 예, 심리적으로는 또 아니라고 합니다. 이 사이코로지컬한 게 또. 사람들은 다 rhyme 아닌다고. 그래요. 뭘 하고 똑같이 나오는 것 같은데. 틀려서 틀린 거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네, 모릅니다. 사실은 근데 여기 보시면은 이게 마지막 그쵸? 이게 두 음절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는 언셈만 빼고 사실은 같은 건데 또 네이티브 스피커들은 미니멀 그렇게 페어에서 이렇게 한 정도만 바뀌어야지 두 개 이상 바뀌면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근데 느낌이 일단 안 나요. 내가 모르는 것 같은 생각을 해. 아니야. 또 참, 이 또 소질이 있으신 분이 있어요, 언어에. 예. 그래서 어쨌든, 다운 크라운 이런 거에 비해서 좀 라이밍이 좀 떨어진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요거는 적어도 이렇게 라임을 맞춰서 한다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Sorry. Oh, no, that's fine. Anytime you can interrupt. 그런데 이제 syllable structure에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syllable 자체에 대해서 논의라기보다는 영어와 우리말의 차이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영어를 발음하거나 할 때 너무 많은 실수도 나오고 어색한 발음이 나오기 때문에 그 차이를 설명하는 건데요. 그 syllable structure 여러분 그냥 느낌으로 여러분 느낌이 워낙 좋으시니까 자 영어나 한국어 중에서 어떤 게 더 컴플렉스하다고 느끼세요? 음절 구조가 당연히 영어죠. 그래서 당연히 영어입니다. 그래서 영어가 왜 그렇게 느끼죠? 음절 구조에서 그렇죠. 자음이 특히 자음 쪽에서 차이가 많이 나는 거죠. 그래서 영어에서는 이렇게 앞에 부음으로써 자음이 3개까지 스트라이크 할 때 올 수 있고 여기에는 4개까지 물론 발음을 다 명확하게 하는 건 아니지만은 4개의 자음도 올 수가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한국어는 그렇죠. 하나씩만 뭐 오게 되죠. 그래서 근데 여기에 뭐 동의 안 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왜 삭을 봤다 그럴 때 그렇죠. 우리가 삭 이렇게 발음을 안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음절은 발음입니다. 스펠링은 상관없어요. 철자하고는 상관이 없고요. 발음을 할 때 날구 이렇게 안 하는데 다음 치킨 얘기할 때도 날구 이렇게 안 하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도 한 소리만 발음이 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종성에서도 하나만 발음이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종성에 나오는 그 말음에 나오는 그 소리들도요 제한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은 플라워 꽃 같은 경우에 우리가 발음할 때 꽃 이렇게 발음 안 하죠. 꽃. 그래서 디귿으로 뉴트럴라이제이션이 된다 그래요. 이게 T 발음처럼 되기 때문에 종성에서 아무튼 치읓도 허용을 안 하고 또 우리가 머리를 빗다 빗이라 그럴 때 비스 안 하죠. 비스. 그래서 시옷도 안 못 나와요. 또 스펠링에는 있지만 그래서 굉장히 제약이 많습니다. 이 코다에 오는 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그래서 물론 또 약간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여기도 약간의 제약은 있어요. 만약에 3개가 나온다면 영어에서 앞에 맨 처음에 나오는 소리는 뭘까요? 언제나 규칙이 좀 있죠. 맨 처음에 만약에 3개의 자음이 나올 때 맨 처음 소리는 뭐죠? 그렇죠. strike. 이거 외에 S로 시작하지 않는 단어는 없습니다. 음절은. 그래서 그런 제약들은 있어요. 그래서 영어에도 제약은 있지만 어쨌든 이렇게 3개, 4개까지 허용을 하지만 우리말은 허용을 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게 우리가 영어를 배울 때 어떤 문제를 야기하게 될까요? 그렇죠. 중간에 자꾸 모음을 넣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 음절 구조에서는 허용을 안 하기 때문에 발음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죠.
그리고 이 제페니스, 그런데 우리말만 그러냐 하면은 더 제약이 심한 곳도 많이 있습니다. 제페니스 발음 더 굉장히 어색한 발음들이 많죠. 그래서 거기에서는 CV 다음에 N이 주로 발음이 되는데 뭐 다른 레이저 소리도 가끔 나는데 좀 제약이 있고요. 주로 느 발음만 허용이 됩니다. 그래서 와타시와 겐슈 세타데 니혼고 뭐 이럴 때 보면은 그렇죠? CB 스트럭처가 많고 가끔 N 발음이 들어가고 그런 게 많죠. 그래서 이것도 발음을 못하죠. 김치도 김치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타쿠시라든가 합니다 이런 것도 이 발음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합니다 이런 식으로 모음을 잡고 우리보다 훨씬 제약이 많은 거죠. 스트라이크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도 스트라이크 이렇게 뭐 발음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일본어도 마찬가지죠. 스토라이크 뭐 이런 식으로 발음. Do they really pronounce that? 스토라이크. 네, 그럼 재팬에도 많이 가셨고 차이나에도 많이 가셨어요. 마쿠도 나르도, right? 마쿠도 나르도. And I also heard mother. Mother, do they say 맞아? 맞아. 그렇게 발음을 해요. mother. 엄마, mother 같은 경우에도 맞아. 이렇게 발음을 하고. 그 다음에 unbelievable. 무슨 말일까요? unbelievable. 그래, 그런 것도 이렇게 발음을 그런 식으로 일본. 왜냐하면 이런 제약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들이 뭐 특별히 여기를 말하는데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실러블 스트럭처에서 다 오는 그런 문제들이 되겠죠. 차이니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차이니스도 우리나라보다 동성의 제약이 훨씬 커요. 그래서 주로 레이저 사운드가 많이 오고 몇 개 레이저 아닌 게 허용이 되지만 뒤에 소리가 또 무엇냐에 따라서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주로 레이저이 많이 온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베이징, 그렇죠? 상하이, 띠아무 이런 데 보시면 다 그런 소리들이. So can you pronounce very clear? 베이징, 상하이, 티안안men. 굉장히 잘하셨어요. 이것까지 넣어가지고 띠아무, 상하이. 그런데 이렇게 제약이 심한데 가장 제약이 심한 데가 가장 심플한 실러블 스트럭처를 가진 데가 바로 하와이어입니다. 그래서 하와이 뭐 가보신 분들 많으시겠지만 호놀룰루, 와이키키, 알로하, 릴리 뭐 이런 식으로 그냥 CB 아니면 그냥 B만 오거나 이런 음절만 허용을 해요. 거기서는. 그래서 그 나라 원래 영어가 많이 들어가서 그렇긴 하지만은 거기 이렇게 표지판도 보시면은 다 CB 이렇게 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언어마다 이 실러블 스트럭처는 다르고 우리는 여기에 비하면 굉장히 컴플렉스한 편이다. 우리는 굉장히 많은 걸 허용하는 편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스페니쉬는 어떤가요? 스페니쉬. 실러블 스트럭처. 스페니쉬가 좀 코다가 안 되죠. 코다가 전혀? 에스파뇰 S도 있고 Only L 제약이 있는 것 같은데 S도 있고 L도 있고 스페인어 아시겠습니까? habla usted español? usted, D도 있고 그렇고. 한국어처럼 그 온셋 제약 있죠. 네. 그 온셋? 컴플렉스 온셋. 못 오고. 그러니까 영어하고는 굉장히 많이 다르네요. 그리고 또 그 사람들은 S를 첫 부음으로 발음이 안 돼서 L을 꼭 붙여요. 에스파뇰 이런 식으로. 그래서 L을 넣는 그런 경향이 영어를 배울 때도 그런 경향이 많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스트라이크를 하면은 스트라이크 이렇게 발음을 해요. 그래서 L을 무조건 집어넣는. 그러니까 그 사람도 나름대로 영어 배우는 게 쉽지 않아요. 우리만 힘든 게 아니라 언어마다 그게 다르기 때문에 그런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아주 우리가 가르치다 보면 사실 우리도 부심이 말하다 보면 많이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black 하면은 이음절인데, 그렇죠? 이음절로 한다거나 또 우리는 이상하게 어떤 모음을 집어넣죠? 근데 꼭 음만 안 집어넣죠. 또 이도 집어넣어요. 어떤 경우에 이를 또 집어넣을까요? 그렇죠. 애프리케트다 그런 거를 발음할 때 치로 끝나는 그런 경우에는 또 이렇게 이를 집어넣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근데 뭐 일본 사람들은 우, 오 다 집어넣죠. 더 다양합니다. 우리는 주로 으 아니면은 이만 집어넣게 돼 있어. massage 이런 경우에도 그렇죠? G 발음할 때 꼭 우리 저희도 모르게 그냥 들어갑니다. 그렇죠? massage. 그리고 마치 꼭 상음절처럼 그렇죠? 느껴져요. massage 이음절 단어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거를 가르칠 때 특히 우리가 조금 주의해서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것들. 다른 질문 같은 예, 게 예. 마사지가 지금 마사지 하잖아요. 그냥 MA에서 한번 끝나서 여기가 음절이 이음절로 구성되고 나머지 CBC나 예, 예. 그래서 이음절이라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그런데 이름이 뭐가 이름절 같아요? 마사지 자체가? 영어로 했을 때. 마사지인데? 이게 마사지. 이게 앞에 분명히 음절이 있어요. 나누는 것이 안 들어가요. 왜냐하면 모음이 있으니까. 모음이 분명히 있거든요. 이거는 분명히 다 나눠야 되는 건가요? 그럼요. 모음을 두 개가 그러니까 이중 모음의 경우 이런 경우에 빼놓고는 다 나눠야 돼요. 그럼요. 모음 기준으로 주로 보면 그래요. 네.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사전상의 발음 기호에서 모음을 약속. 네. 약속을 지키기 싫은 거. 예, 그래서 이게 so if 아닌 분들이 있는데 sonors 그 손절자음이라고. 그렇죠. 그런 거는 그런 경우에는 저도 그러니까 그거하고 약간 비슷한 원리인데 마사지를 하면 우리가 스트레스가 약하게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경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그러니까 약화를 굉장히 잘 시키네. 우리의 발음의 문제는 약화를 못 시키는 거거든요. 약화 모음을 슈화를 많이 써야 되는데 스트레스를 안 받을 때는 근데 문명윤 씨의 경우에 굉장히 약화를 너무 많이 시켜서 그게 모음 자체가 없어지는 느낌을 받는다는 거 거의 네이티브에 가깝습니다. 거의 이 인투이션이 굉장히 약화를 많이 시키는 경우죠. 이런 문제점은 전부 약화를 안 시켜서 우리가 많이 나타나고 더구나 약화를 안 시킬 뿐 아니라 없는 모음을 집어넣는 게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보통의 한국 사람과는 다른 문제점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발음의 문제가 좀 어쩔 수 없이 나오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한번 11. 자, 몇 음절일까요? 11. 몇 음절? 그렇죠. 그 다음 인어. 이음절은 맞죠? 스피치? 그렇죠. 꼭 이음절 하고 싶잖아요. 그렇죠? 스피치라고 꼭 넣고 싶은데. 어디반? 유니버시티. 사음절. 음절이죠. 유니버시티. 여러분들 약화를 너무 많이 시키다 보니까 이게 음절인 건데 어쨌든 음절 자체는 그렇죠. 그럼요. 스피치에는 몸이 아예 없는 거고 여기는 이게 렉스로 발음할 때도 있지만 텐스로 발음할 때도 많이 있어요. University is it a text or lex? The finer vowel. There's much disagreement about that issue. For me, it's tense. University. 그러니까 굉장히 Unstressed. 그렇죠. tense. 그러니까 텐스 렉스는 배우셨죠? 어느 학시간에.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언뜻 느끼기에는 여기가 유니버시티, 여기가 스트레스가 없기 때문에 렉스일 것 같은데 원어민들은 텐스로 많이 인식을 해요. 꽤 강하게 발음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원어민들은 다 동의하는 게 아니라 예, understand. 개인적으로는 개인적으로, yes. 유니버시티 하나만 했을 때 유니버시티라고 강조를 하는데 무슨 유니버시티가 좀 약간 그런 거? 천천히 말하면 충청도 가는 사람들은 뒤에를 크게 하듯이 그런 거 아니고 유니버시티. 그러니까 이렇게 두 개가 붙어 있으면 조금 더 약화가 더 된다는 얘기예요. 강세가 없죠. 예, 강세는 없는데. 그러니까 SI가 지금 스트레스를 받는 거잖아요. 네. 근데 Y는 약한 국가 되니까 X로 해야지 맞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우리가 배운 바에 따르면 그럴 것 같은데 이 마지막 Y는 조금 달라요. disagreement가 있더라고요. 예, 그 both pronunciations 그 are 파이널 accepted. 마지막에 있는 그 tense vowel 다 마찬가지로 그 window 그 window 아니고 window 그렇죠. tense 강세가 없는데 그
몇 개가. 멜로디도 마찬가지로 감세가 없는데 텐스 모음이죠. 그거는 좀 예외적인 meadow 이런 것도 그것도 역시 모음 강세가 없어도 그대로 오 발음이 살아 있어요. 그러니까 세컨 스트레스 줄 때, 예. 그래서 세컨 스트레스 없이 텐스로 발음한다는 원칙으로 같이 썼는데. 그런데 meadow 하면은 is there any stress? second stress? No. 이음절이기 때문에 그렇게 second stress까지는 안 가거든요. 보통 상음절 이상이 오 돼야 돼. 자체가 텐스 아니에요? 예, 모음 자체가 텐스인데 그거는 슈화로 약화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부분은 약화가 많이 돼요. 이제 다음에 또 약화되는 모음이 많이 나오는데 그런 경우가 근데 약화되지 않고 스트레스를 안 받더라도 남아있는 경우도 있다라는 게 유니버시티 같은 경우는 좀 그런 경우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어민들은 그걸 텐스로 인식을 아직도 좀 어떤 원어민들은 some native speakers 그거를 텐스 바울로 인식을 한다는 거죠. 혹시 여기 ITY 앞에 우리 액센트를 넣잖아요. 예. University 하면서 그런 단어들은 뒤에 Y가 좀 보니까 텐스가 있는 것 같아요. Unity 이런 거. 유니티. 네. 그런데 이코노미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ITY라는 그 특정한 여기에서 ITY라는 그 바로 앞에 액센트어는 그런 단어에서 뒤에 Y를 텐스를 하는 같은 그렇지만 이코노미 아니 ITY 아니 그러니까 이거뿐만 아니라 이코노미 할 때 Y도 역시 약간 텐스 발음이 난다고요. 그러니까 꼭 ITY만 그런 것 같지는 또 않아요. 이코노미 is the same, right? 네. 그래서 Y 같은 경우 마지막에 오는 Y를 좀 강하게 우리가 생각하기보다는 이코노미 이렇게는 안 하잖아요. 적어도 그렇죠? 이코노미 이렇게. 응? 노이즈도 마찬가지죠. 예, 이런 단어가 많이 있네 진짜. 소리는 그냥 똑같죠. study, study, 예, study. 이 발음을 포커스로 연구할 수는 없나요? 연구할 수 있죠. 예, 음성 코퍼스가 있어요. 그리고 코퍼스 데이터베이스들. 네. 오하이오 주립대학교는 2, 3년 전에는 그 큰 코퍼스가 나왔습니다. 네이티브 스피커 20명 정도 버카이 코퍼스가 그거 아닌가? 버카이 코퍼스가 요즘에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쓰던데. 그건 잘 모르겠는데 코퍼스에는 관심이 별로 없는데 지도 교수님은 그 오하이오 주립대학교에서 졸업하셨으니까 그것만 되게 버카이. 버카이 버카이. 맞아요. EUCKEY인가 그럴 거예요. 예, 버카이. 맞아요. 예, 그게 아마 이게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어요. 풋볼 팀의 이름 마스카 그래요? 오하이오 스테이트 버카이. 그래서 버카이 코퍼스가 있죠. 예, BUCKEYE. 버카이, right? The pronunciation. 버카이. 근데 허락이 필요한 것 예, 레터 같은 걸 보내야 돼요. 무료로 받을 수 있는데 좀 예, 시간이 좀 걸리고, 근데 레터를 보내면 거기서 적당 연구에 쓰인다라고 보면은 허락을 해주거든요. 그러면 들어가서 연구할 수 있어요. 한번 관심 있는 사람은 연구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요즘에는 워낙 데이터 그런 걸 가지고 코퍼스를 가지고 많이 하는데 음성 코퍼스를 아무튼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무튼 버카이를 가지고 누가 소개하는 거를 저번에 학교에 가서 들었는데 엄청 많이 있더라고요. 네이티브 스피커들의 발음이에요. 그러니까 그거와 자료를 이렇게 다 모아놨죠. 굉장히 다양한 자료를 나이별로 남녀별로 굉장히 다양하게 그거를 잘 분석을 이렇게 따로따로 해서 잘 모아놓은 것 같더라고요. 스포크는 교실을 리틴으로 안 받고 그대로 이 음성을 듣는 거죠. 예, 그걸 들을 수 있죠. 제가 그래서 그때 학교 가서 CD는 한 장, 버카이 코퍼 CD는 한 장이 있는데 그거를 자유롭게 더 많이 이용하려면 어쨌든 레터는 한번 보내야 된다고 들었어요. 예, 나중에 또 연락 주시면 제가 또 아는 데까지 얘기해드릴게요. 자, 그리고 이코노미는 몇 음절이죠? 4. 그렇죠. 노이즈. 3. 이음절일까요? 삼음절일까요? 이음절. 예, 이음절이죠. 우리가 발음할 때 노이즈 이렇게 발음하면 굉장히 잘못 발음한 거죠. 노이즈.
I, 어이, 아오. 이 세 개가 이중모음입니다. 이중모음. I, 어이, 아오. 그래서 이 세 개를 발음할 때는 아, 이 하면 절대 안 되고 I. 처음에 모음은 강하게, 뒤에 모음은 아주 약하게 발음하셔야 돼. I, 이런 식으로. 그래서 한국말도 마찬가지로 엄셋이 없으면 내었다 그런 경우에는 뗐다 그런 말이 나오죠. 줄여서 noisy 아니고 noisy. noisy. 모음 사이에는 엄셋이 없어서 그러니까 이중 모음의 경우에 어쨌든 이름절로 보셔야 돼요. 모음이 하나인 거죠. 이중 모음이지만 모음 자체는 하나의 두 개로 된 하나의 음절로 보이기 때문에 프랑트는 이거는 몇 음절이죠? 예, 그거는 이름절이고요. 그래서 이제 연습을 시킬 때 학생들이나 반에 이런 식으로 그렇죠? 이런 식으로 점점 이 자음의 수를 여기서는 이제 코다에 있는 그 자음의 수를 늘려가면서 연습을 시킬 수가 있다는 거죠. 선생님 거기 하신 것 중에는 성절 자음은 나오지 않는. 예. 지금 성절 자음은 뺐어요. 그래서 성절 자음은 어떤 거죠? 이렇게 얘기를 할 때, 그렇죠. 그래서 자음 중에서 성절 자음, 그 음절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자음이 한정이 돼 있죠. 어떤 자음들이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L, R 또는 M, N, 그렇죠. 그런 경우에. 그러면 앞에 모음을 생략하고, 그러니까 apple 할 수도 있지만, apple. 이러면 L이 그 모음의 역할을 하는 거죠. 앞에 있는 슈어까지 다 생략을 해버리고. 그래서 그런 경우, 그런 경우, 이런 경우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그 성절자음, 그런 것들을 성절자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논의하고 싶은 게 없으시면 넘어갈까요?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으로 스트레스인데, 그래서 간단하게 Can you say something about any kind of mistake you have experienced? About stress? Yeah, about stress or intonation, anything. Oh, sure. I can say a few things. Well, there are many aspects to language that are suprasegmental, and in my experience as a learner and as a teacher and as a person who talks to many people, in my experience, some of the things make more of a difference than others. So, in my experience, I've found that stress in particular and intonation have made the biggest differences in communication. Stress because, as you probably know already, many English words are distinguished in terms of stress. Many verb and noun pairs, the fundamental difference between the two is where the stress is. Of course, there are other effects of the stress location, but it's kind of built into our language system, and by our I mean native English speakers, that nouns and verbs are inherently stressed with different patterns. So if if the stress is not in the right place, it creates confusion, creates some communication breakdown. That's stress. And intonation, in a similar fashion, its biggest role, I think, is the communicative function, asking, telling, and so on. So many times with friends and students that I've met in many countries, I have to say these words. Are you asking or telling? Are you asking me or telling me? Like, we're going now. Are you asking me or telling me? Ah, we're going now? Yes, we are. So, it seems like some marginal thing that's not very important, but when it comes to actual communication, it does make a big difference sometimes. When you say or is it intonation or stress? Well, what's the difference between intonation and stress? First of all, I don't want to give a whole lesson, but there's two differences there, just to answer his question. We would consider that stress because it's a single word.
Some people also say that single word items also carry an intonation pattern, but we won't talk about that now. But there's also a segmental difference. If you listen, there's a difference in stress and a difference in the sounds. When I say no, it's mm-mm, mm-mm. When I say yes, it's mm-hmm. So that sound is used for the yes, but not for the no, really. So mm-mm, that's stressed on the first syllable. Mm-hmm. And then mm-hmm is stressed on the second one with the additional, which you can't write with IPA, actually. It's a sound that doesn't exist in H. It's usually people write it as an H, but write H is, it's kind of a nasal H. It's a, kind of like that. How do you write that? 그리고 사실은 스트레스하고 인토네이션을 꼭 분리 안 하셔도 괜찮아요. 물론 뭐 구별을 하자면 구별이 돼 있지만 스트레스를 받는 그 음절은 인토네이션 쪽도 약간 올라가고, 근데 주로 인토네이션은 문장 자체를 갖고 우리가 얘기를 많이 하죠. 스트레스는 두 가지로 나누어져서 월드 스트레스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센텐스 스트레스, 두 가지로 나누어서 스트레스는 얘기를 하는데, 센텐스 스트레스를 얘기할 때는 사실은 인토네이션이랑 같이 가는 경우죠. 스트레스 받는 말이 인토네이션도 올라가기 때문에, 그래서 뭐 굳이 뭐 그거를 구별하실 필요는 없고요. 뭐 뒤에 그런 뭐 이런 것도 사실은 예문이 나오니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스트레스라는 거는 좀 더 다른 소리보다 더 많이 힘이 가는 거죠. 그래서 loudness, 그 다음에 pitch, 가장 중요한 거라 그러죠. pitch는 loudness하고 좀 다른 거는 아시죠? 무조건 큰 건 아니죠. 누구의 pitch가 높을까요? 여자 목소리랑 남자 목소리. 여자. 그래서 여자가 말을 할 때는 훨씬 운동을 많이 하는 거예요. 여기가 굉장히 빠르게 떨리는 거거든요. 여기가 보컬 코드 있는 데가 여기 계속 떨면서 여자들은 이 떨림이 굉장히 큰 거예요. 그러니까 훨씬 우리가 에너지 소모를 많이 하는 거죠. 피치가 어쨌든 우리가 다른, 물론 이 크기에 따른 것도 있는데 요 떨리는 것도 훨씬 많이 하는 겁니다. 피치가 높다는 거는. 그래서 어쨌든 피치 베리에이션이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바울 퀄리티라는 거는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단어는, 그 소리는 특히 자음 같은 경우에 뭘로 약화가 되죠? 예, 그래서 완전히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경우에 퀄리티 자체가 좀 변한다, 이렇게 봐서 이것도 하나의 요소로 넣었고요. 그 다음에 duration, 물론 차이가 나죠. 스트레스를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길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longer, louder, higher, 그런 게 바로 스트레스가 이런 것이다 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보통 많이 책에서 보면은 이런 단어들이 이렇게 설명하면 잘 알아듣기 때문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photograph, full 발음이 나오지만 두 번째 photography 할 때는 이거는 슈아로 약화가 되죠. 첫 번째 음은 photography, 완전히 다른 단어처럼 들려요. 가장 심한 것이 atom. atom이 뭐죠? 아톰 아세요? 나는 잘 아는데 아톰 잘 모르죠? 좀 허접했을 텐데, 아니 너무 어렸을 텐데 아톰, 우리는 그걸 아톰이라고 그랬는데 영어 발음은 atom이죠. atom. 그런데 뒤에 스트레스를 바꿔서 atomic 하면 완전히 다른 단어가 돼요. atom, atomic 완전 다른 단어인데 사실은 뿌리는 같거든요. 근데 어쨌거나 그렇게 스트레스에 따라서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고. 예? 네노미? 네노미? What is nanomy? What is 네노미? Nanomy. 네노미. A nanomy. 네노미. Yes. 네노미. Yes. 그렇죠. 그래서 그게 너무 많은 변화가 일어나서 그 단어를 우리가 리스닝에서 힘든 게 바로 그런 것들이기도 하죠. 그렇죠? 그 단어를 유추해내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스펠링을 생각해내기가, 모르는 단어의 경우에는. photographic 할 때도 그렇죠? 다 약화가 되고 photographic 이 부분만 또 강하게 되고, 그래서 슈아가 굉장히 많이 나타나게 되죠. 스트레스를 받지 않으면.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물론 여러분 발음 잘 하시지만 한번 같이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Sure. And before I show you the stress, can I make another comment Yes. about this? Another thing that is not taught that much, I think, in the places that I've worked in my life is secondary stress.
there's a lot of focus on where the primary stress is in a word, and that's what you're shown here. But with longer words, there's also secondary stress, and if you really want to sound more natural, you want your students to sound more natural, you can introduce it. So, and it makes a difference. For example, okay, photograph, photography, photographic. So you can hear that the faux, it's the fullest vowel sound in the first one, photograph. In the second one, there's only one stress in the word, so the faux is very reduced to a schwa, as the professor said, photography, photography. But in the third one, Right. there's a secondary stress on it, which means that it's not as loud or as high or as long as the primary stress, but it's not reduced. So photographic, 예. photographic. 여기가 세컨더리가 오죠, 그렇죠? photo. 그러니까 photography 아니죠. photographic 아니잖아요. photographic, faux. 그래서 faux 발음이 좀 살아납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그 발음을 좀 생각하시면 다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다 처음에는 activity. 그렇다가 여기서는 이거 is this sure? activity. The front low vowel is rarely reduced in English, so even in unstressed syllables, activity, activity. No native speaker will say that there's stress there. If you look at Merriam-Webster, I'm sure it's not marked as stress, but it's still unreduced. It's still a full vowel sound. Yeah. Is a special sound in that way, and 그렇죠. we're A는 still studying it now. 그러면 예, 계속 한번 읽어보죠. 그런 걸 생각하시면서 Active, activity, activation. So there, of course, it has secondary stress again, activation. Yeah. For many speakers, one more point. So we talked about tone, right? Or pitch is one of the factors of stress, right? For myself, when I use citation form, which is just the word alone, my secondary stress is a low tone. And primary is high, so I'll say activation, activation, photographic. Not all speakers do that, but it's a way to clearly, identify the difference between the two. So all of them? yes. Orig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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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riginal, origination, Democrat, democracy, democratic, academy, academic, academician. It's not a very common word. Sorry. Academic, the noun form, is already a person. We are academics. Academician is Very rarely used. right. all the time. Realize, reality, realistic, politics. 예. 그러면 나중에 여러분은 가르치실 때 요건 빼도 돼. 여기까지만. 요건 별로 안 쓴다니까 뭐 굳이 가르칠 필요 없겠죠. 그리고 또 캐나다, Canadian 뭐 이런 것도 우리가 많이 연결해서 가르칠 때 슈어 발음을 정확하게 듣기 위해서 많이 씁니다. 액티브를 할때 그 액티비라고 하는 분들도 계시고 액티비티라고 하는 분들도 계시나요? 그 어떤 차이가 있는 거예요? 아 여기요. 그러니까 액티버리랑 시와로 이 하거나 아이가 이해하는 분들도 있고 어로 발음하는 분들도 있고 너무 activity. Which one is more common you think? Again, the differences between citation form, when you use the word in an isolated way and you just want your students to hear the clear sound of each vowel, activity, activity. But in normal speech, it becomes a schwa. Activity, activity, activity. 액티버리. I have an interesting question to you. There's a long word in the dictionary, which is, I don't know if I pronounce it properly or not, but
fluxinosinide purification. So how can you pronounce it? Have you ever heard about I don't think I even remember what you said. fluxinosinide purification? Can you show me the spelling? Can you write down here? I don't know if I can remember. It's okay. Nobody knows this. Nobody knows? Yeah, nobody knows. 그러니까 여기는 못 쓰고요. 여기다가. 그 단어도 또 알고 계시네. P, oh my goodness. PK. 근데 뭐가 질문이죠? 어디에 스트레스가 있는지? Yeah, how do you pronounce it? 한 번도 말해보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프라이머리는 케이션이네요. 근데 이제 다른 데도 세컨더리, 서드가 전부 있어야 되니까. 그렇죠. secondary stress. So can you just try? Can I get up? It's easier. Okay, when we parse stress, native speakers, this is a little advanced, but we parse stress in terms of feet. A foot is a combination of strong and a weak. Stress is a rhythmic phenomenon, which means it's a sequence of strong and weak elements. So, this is a weird one. This kind of sequence doesn't occur in English, actually. Fluxanalsanihilification, something like that. Sounds like Germany. Sounds totally weird, yeah. Yeah. But generally, when we native English speakers pronounce a word, especially a long word that we don't know, mentally, unconsciously, we divide it into these strong, weak, strong, weak, strong, weak units. That's what I want to know. Yeah, but it's technically, you know, I don't know. When words are composed of many other words put together, there are other kinds of rules, not rules, but constraints which come into play. So without knowing the parts of this word, yeah, I'm not sure exactly, but that's the general pattern that we would use. 그래서 뭐, 예, 그렇게 발음 연습을 해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슬리를 이게 무슨 뜻이 약의 이름인가요? 뭐, 예. 무관치에 무관치. 제 문화재산 따위를 떨어지면서 특별한. 그리고 거기에 비하면 이건 너무 쉬워서 이걸 참 너무 쉽게 갑자기 너무 쉬운 걸 하는 느낌이 들어서 네, 너무 쉬운 거를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 발음들이 우리가 그렇죠 한국어 속에서 얘기할 때는 오아시스 얼마든지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제 영어 컨텍스트에 가서는 영어식으로 발음하고 스트레스에 따라서 얼마나 달라지는가 하는 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몇 개 예를 들은 거죠. 그래서 오아시스 그러면 영어 발음은 오아시스. 마가린? 마조린? 마조린? What's the correct pronunciation? I pronounce the R because I'm an American. Yeah. Margarine. 마조린. 예, 이렇게 R을 넣는 게 더 낫겠네요. 마조린. 그 다음에 사우나를 어떤 사람은 사우나라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써나라고 발음 많이 하죠. 써나. 그 다음에 오타와는 아로와. 그렇죠. 페르시아는 제우스 그죠? 마돈나 모더나. 그래서 이거는 제가 직접 그 외대 그 외국인 교수님한테 들은 건데 사우나가 너무 가고 싶어서 외대 앞에서 정말 물었대요. Where is sauna around here? 막 그러고 아무리 물어도 정말 아무도 대답을 못하대요. 외대 학생들 영어를 꽤 많이 한다는 학생들도
그게 아주 작은 거지만은 우리가 사우나로 써놔라 그러면 내 친구를 얘기하나 그래서 써나 그래서 그런 미스커뮤니케이션이 작은 데서 참 생길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것도 있는 것 같아요. 에펠탑, 아이폰 타는데 그렇죠. 그런 것도 우리가 만약에 그냥 에펠탑을 계속 찾으면 못 알아듣는 거죠. Do you use the sauna very often too? You mean the pronunciation in America? Never sauna. sauna. Never. 거의 안 쓰는구나. Never. 사우나가? 초음파 ultrasound. 사우나라는 sonar. sonar. 소나. 초음파. 이것도 소나. 다른 거죠. 소나하고 그거는 ultrasound. 그래서 울트라소닉. 울트라소닉. 소나는 저번에 천안하고 근데 내가 아는 외국인들은 왜 다 사우나라고 그 한국에 익숙해져 있어서 그래요. 한국 사람들이 자꾸 사우나라 그러니까 그러는 건데 외국에서 발음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야 알아듣고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되니까 그러겠죠. 근데 Okay, just this is not related to stress or rhythm, but another feature of English pronunciation, which is usually not taught, is nasalized vowels. So sauna, 소나. American speakers, especially in New York, I'm from New York, will nasalize the vowel before a nasal sound. So it's sauna, sauna. It's if you want to make your pronunciation pronunciation like a more New Yorker. American, so New York style, New York style, or man, so not man, not even man. 그렇죠. I'm exaggerating, but anyway, you didn't come to the last lecture, but the velum is open. 오케이. The air is passing through your nasal cavity. 우리는 네이절 사운드를 우리 좀 뭔가 그랬어. 우리는 다른 데서 좀 네이절 사운드를 좀 내고 있죠. 비음 내면 콧소리 낸다고 막 그러죠. 근데 아무튼 네이절 사운드 앞에서는 영어를 발음할 때는 아무튼 자연스럽게 그냥 모든 모음이 다 네이절라이즈가 돼서 발음이 나니까 이것도 우리가 연습을 조금 더 해야 되겠네요. 만약에 그렇게 비슷하게 하기 위해서. 예. 왜 미국인들이나 이런 분들은 그 사우나도 원래는 핀란드 말이잖아요. 핀란드에서 소나라고 안 하죠. 사우나라고 아마 할 텐데 이 미국 영어로 가면 이제 발음을 미국식으로나 미국식 영어로 이렇게 이제 어댑을 하는데 대부분 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뭐 이제 말도 영어로 가면 이제 막 바뀌듯이. 왜냐하면 아까 말했는데 영어에는 모음 2개 있는 경우에는 사이에는 차음이 없으면 한 음절만 있죠. 그리고 아우 그런 딥성 이중모음 네. 이중모음 몇 개 있는데 세 개. 아우 3개 있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5개 있는다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아무튼 아우 그런 딥성이 없어서 그냥 아우 자체는 딥송이 있기는 있죠. 아우, 바우. 그런데 여기서처럼 이렇게 따로는 발음을 거의 진짜 이렇게 결혼하는 거는 없으니까 아마 자기네들이 맞춰서 한 것 같아요. 아마 아우라는 발음을 오로 발음하기 때문에 저거를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도 생각했는데 외국 거를 받아들일 때. 그렇죠. 왜냐하면 오스트레일리아나 오스트리아 같이 오 발음되는 AU가 예.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똑같이 오로 받아들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그렇죠. 커트 같은 거 발음할 때 우리 발음하잖아요. 커트. 그러니까 이렇게 스펠링에 영향도 있을 수 있죠. AU 그리고 AW law 네, 같은 거는 AW 어쨌거나. 그리고 이 스트레스가 grammatical function도 또 이런 것도 가지고 있죠. 그래서 noun이나 verb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지는 거. 이건 잘 알고 계시죠? produce, produce 이렇게. 이게 전부 다른 단어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영어에는. 여기 이건 그냥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compound stress에서 이거는 White House. 그 차이점 이거 우리 또 많이 배웠었지 옛날에도. 그래서
White House 하면은 그냥 형용사랑 명사가 되죠. 하얀 집. White House 하면은 백악관. 그래서 뭐 이거 다 보시면 알죠. Cold cream이랑 cold cream. 그러면 이거는 차가운 크림이고 cold cream은 화장품. 여러분 잘 모르시죠? 나는 많이 썼는데. 예전에 난 콜드크림으로 마사지도 하고 우리 젊을 때는 그거 뭐 닦아내는 걸로도 쓰이고 진짜 이렇게 바르고 오로지 콜드크림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그런데 어쨌든 이거 화장품을 얘기하는 거죠. 아, 그리고 그 위에 화이트 하우스는요. 예. 그 오른쪽에 그 띄어서 액센트 앞에 있는 거는 뭘 가리키는 거예요? 흰색 집. 오른쪽. 오른쪽이요? 왼쪽? 아 오른쪽에. 이게 백악관. 오바마지. 오바마. 대문자로 써야 맞겠죠. 그리고 그 밑에 그린하우스 같이 그러면은 그거는 이제 위에 거는 도류명사고 밑에 거는 그냥 일반 명사식으로 된 건가요? 이거는 그린하우스는 뭔가요? 그래서 띄워놓은 건가요? 온실. 이거는 이 사람들이 뭐 쓰는 거에 따라서 이렇게 좀 붙이기도 하고 그거는 뭐 특별히 딱 규칙이 있는 건 아니고요. 온실은 주로 이렇게 붙여서 많이 쓰더라고요. 그걸 물어볼 경우에 학생들이 어떻게 설명해요? 꼭 규칙을 설명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헷갈릴 수 있잖아요. 아이들이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근데 뭐 규칙이 레드 없는데 할 하우스, 수는 없어. 레드 하우스 그러면 그 레드 하우스가 뭔지. 아니 그 스트레스가 막 there's the White House 그런 경우에는 그거는 white는 수식어. 그렇죠. 근데 그 오른쪽에 있는 단어는 그냥 수식어 아니고 한 단어. 아, 제 얘기는 사람 화이트 의미가 하우스는 있는. 떨어져 있잖아요. 화이트 하우스는. 화이트 다음에 그린 하우스는 붙어 있죠. 아, 네, 그걸 얘기해요. 그건 규칙은 없죠. 예를 네. 들어서 학생이 예를 들어서 레드 하우스, 뭐 다른 퍼플 하우스 뭐 이거를 왜 붙이고 떨어뜨린지 그걸 물어볼 경우에 뭐라고 설명해요? 이거는 그린하우스 하나밖에 없어요. 백악관에 하나밖에 없잖아요. 하이픈 있는 경우도 있죠. 하이픈. 하이픈을 쓰기도 하죠. 예, 하이픈을 쓰기도 하고 근데 딱 규칙이 있어서 요거는 꼭 띄어쓰고 붙여쓰고 이런 거는 없는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쓰는 그냥 일반적으로 쓰는 거예요. 쓰는 거에 따라서 단어로 만든 거 아니에요? 그린하우스 자체가 그냥 하나 전체가 단어로 만든 거. 그렇기는 하죠. 이걸 한 단어로 보는 거죠. 그린하우스 자체가. 이제 그래도 질문은 화이트하우스도 사실은 붙일 수도 있다는 거죠. 아는 사람이니까 그렇게 하는데 학생의 입장에서는 저게 왜 그렇게 구성이 됐는지 그러면 다른 단어가 나왔을 경우는 어떻게 할 건지를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붙인 거는 그냥 그러니까. 백악관은 That's the answer. 그렇죠. 그건 사회적인 어떤 그거를 쓰임이죠. 유시진일 뿐이니까. 예. 분석하려고 하는 문제였는데 암기하려는 거예요. 근데 학생들은 근데 그런 질문 진짜 많이 해요. 하나 그쪽으로만 왜 그럴까? 막 그러고. 그래도 선생님으로서 우리는 그런 거 왜 물어 이러면 안 되겠죠. That's a very good question. 막 그러면서 설명을 해줘야죠. 그리고 골드피쉬. 나 이거 보면 사실은 굉장히 웃음이 나와요. 애들이 제가 저기 말 안 하고 싶은데 그 선생님을 오래 했잖아요. 제가 학교 선생님을 오래 했었는데 별명을 이걸로 지어줬어요. 너무 싫은데. 그래가지고 왜 애들 중학생들은 정말 남자들 공부하기 진짜 하잖아요. 뭐 자기들 이렇게 싫어 그러고 얼마나 이거 갖고 놀렸는지 그 생각이 갑자기 나요. 근데 닮았다고 또 누가 그러시면 안 닮았어요. 별로 안 좋아해요 제가. 자, 그 다음에 숄핸드 이거는 뭘까요? 숄핸드는 뭐 어쨌든 짧은 손인데 이거는 속기, 예, 좀 특별한 의미가 있죠. 이런 경우에 속기라든가 스모킹 룸 이거는 아시겠어요? 어떤 게 흡연실이죠? 그렇죠. 이건 연기 나는 그냥 방일 뿐이고. 그러면 댄싱 걸은 무슨 뜻일까요? 그렇죠. 직업적인 그런 댄서. 라이트하우스. 등대. 라이트하우스 하면은 그냥 그렇죠. 뭐 밝은 우리말 단어도 더 금방금방 나오네. 자, 그리고 이번에는 그래서 뭐 다른 월드 스트레스도 규칙이 굉장히 또 나름대로 이렇게 있는데 그건 또 복잡한 문제라서 그 정도로 하고 센텐스 스트레스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센텐스 스트레스에서 주로 가장 일반적인 규칙은 뭘까요? 어디에 가장 메인 스트레스가 오게 될까요? 그거는 좀 예외적으로 이렇게
이게 포커스 인파릭 스트레스에 해당이 되는데 가장 일반적으로 아무것도 포커스 하고 싶지 않을 때는 의미어. 기능어 말고 의미어. 의미어가 여러 개 있잖아. 용사. last one 그렇죠. 그게 가장 일반적인 그게 규칙이에요. 가장 마지막. 뭐 굉장히 아니 영어 가르치시는데 그럼 이때까지 어떻게 가르쳤어요? 가장 마지막에 이렇게 나오는 내용어에 강세가 주는 게 가장 일반적인 규칙인데요. 그렇지 않고도 이렇게 new information인 경우에 강세를 줘야 되고 특별히 저희가 강조하고 싶은 말이 있을 때 그리고 컨트라스티브 스트레스는 뭘까요? 대조해서 대조해서 가르칠 때 이런 스트레스를 특별히 두게 되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그렇죠? I've lost an umbrella 하면은 umbrella 처음 나오니까 마지막에 나오는 강세를 줬어요. 그러면 ladies umbrella 그래야지 ladies umbrella 하면 안 되겠죠. 굉장히 어색하게 되는 거죠. 그럼 커뮤니케이션에서. 컨트라스티브는 is this a low impact aerobic class? 그러면 no, it's the high impact aerobic class. 뭐랑 대조가 되는 거죠? low랑. 그렇게 대조시키는 말이 있을 때는 또 특별히 거기다가 스트레스를 두게 됩니다. 그 하나하나에 대해서 조금 더. 자,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해줄까요? 어디에 강세가 올까요? 그러니까 문장을 읽으세요. 그 다음에는 그렇죠. 그래야지 what kind of shoes 이러면은 굉장히 어색한 거죠. What kind of shoes. 그 다음에는 I 목소리로 beautiful hair. 그렇죠. 두 군데가 다 가게 되죠. 그러면 child neither. 그렇죠. tired에 약간 강세가 가겠죠. I'm tired of black and brown. I want red shoes.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shiny red shoes. 그렇죠. 이런 식으로 스트레스가 제대로 들어가야 커뮤니케이션에서도 문제가 없게 되는 거겠죠. 자, 인페릭 스트레스에서 neutral. 너 거기 갔었니? 그냥 물을 때는 Did you go there? 여기에서 하나 또 문제가 있었어요. 처음에 저는 대여를 좀 강하게 표시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빌 하트 선생님이 그게 한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저지르는 실수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본인이 듣기에는. So, did you go there? 이렇게 우리는 많이 하는데 원어민들은 Did you go there? Did you go there? Did you go there? 이게 가장 뉴트럴한 그런 형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또 우리가 룰을 또 따지잖아요. 내어는 부사니까 내용어고 마지막에 오는 내용어라. 거기에 가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만 이 대어는 사실 뭐 특정한 장소를 또 얘기하는 건 아니니까 그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건 아니죠. 부사 내용어예요. 그 대명사예요. 대명사 역할도 할 수는 있죠. 대명사도 기능어. 대명사라고 보면 기능어가 될 수도 있죠. 부사로 그렇지만 또 분류를 하면 뭐 또 내용어도 될 수 있고. 그래서 어쨌든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무조건 이게 마지막에 두는 게 아니라 Did you go there? 이게 훨씬 자연스럽게. So it sounds awkward. Did you go there? 굉장히 어색하대요.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을 때. 한국식 발음으로 들리나 봐요. 근데. 자, 그런데 you really went there, right? 이렇게 강조하고 싶을 때는 Did you go? you try. Did you go there? Did you go there? 너 정말 갔었단 말이야? 이런 식으로. Really? Did you go there? 그 여러분인데 여쭤볼게요, 교수님. 예. 왜 우리가 이제 아이들이 리스닝 테스트 할 적에요. 이제 뭐가 있냐면 이제는 과거를 물어볼 때는 과거를 대답해야 되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럴 때는 그 리스닝 나오는 저기 그 센텐스가 did가 강조돼서 나오나요? 아니 예를 들면 뭐 did you go there? I went 뭐 예를 들면 우리가 시험에 예를 들면 시험을 볼 적에 이제 애들한테 조금 뭐라 그럴까 듣기가 안 되는 친구들한테 야 과거를 물었으니까 과거를 대답해야지 뭐 이렇게 예를 들면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제 이럴 때 저는 거기서 이제 뭐 어쨌든 스피커에서 나오는 게 니드의 강세가 있는 건지 근데 저는 들었을 적에 니드의 강세가 없었거든요. 그냥 오버하게. 예, 그렇게
예를 들어 우리가 그 시험 과거를 강조할 때는 네, 그러니까 텐스를 가지고 시험을 보는 거죠. 강조해도 돼요. 그 예. 예를 들어서 그 are you going there to 보통 동사에 네. 강세가 많이 올라요. 우리나라는 뭐 주어가 먼저 중요한데 외국에서는 뭐 클로즈 도어 할 때도 주어 그냥 동사가 먼저 나오잖아요. 동사 먼저 왜냐면 동사를 근데 조금 그거는 설명할 그런 걸 얘기할 때 좀 제가 얘기를 그냥 그냥 시험이니까 그렇게 뭐 얘기를 하지만 좀 느낌이 그거를 강조하면 너무 쉬워지는 거 아닌가? 그렇죠? 자연스러운 대화를 하려면 사실 애들한테 그거를 네. 알려- 커렉션하는 그런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좀 생각해보면 의미적으로는 그 문희형도 과거 그 did you go there 그래서 과거서는 막 new information 아니고 그냥 understood information 그래서 그 왜 과거를 강조하느냐 그좀 시험 문제가 그렇게 나와요. 시험은 시험 예, 시험. 시험 문제가 근데 어쨌거나 did you go there 하면 약간 어색한 거는 사실이죠. 만약에 그렇게 문제를 내면 뭔가 거기를 다른 의미를 가질 수는 있는 것 같아요. 원어민으로서는. 그리고 저희 읽을 때 같이 다 읽으셔야지 고개만 끄덕끄덕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지적할 수도 없고 지적할까 했는데 일어나서 읽어보세요. 막 그럴까? 네, 같이 한번 그래도 이 시간을 같이 해주세요. 이것도 가장 뉴트럴한 거는 He's our president. 그렇죠? 그런데 he is our president 하면은 그렇죠. 정말 그 사람 지금 우리 총장님이 이렇게 얘기를 한다거나 할 때 그리고 마지막에 나온 거는 아마 12주째 이게 그 동영상이 들어가 있는데 What do you want me to do about it? 자, 그냥 뭐를 해주면 좋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할 때 가장 뉴트럴한 폼은 어떻게 할까요? including What do you want me to do about it?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읽으면 어떻게 될까요? What do you want me to do about it? 내가 어떤 느낌이 들까요? 네이티브로서. 맞아요. 어쩌라고. 또 굉장히 불쾌한 느낌을 가질 수가 있다는 거죠. So, can you make a two different stress patterns? What do you want me to do about it? What do you, 읽으셔야죠, 같이. What do you want me to do about it? What do you want me to do about it? What do you want me to do about it? 예. 그러면 굉장히 의미가 달라지기 때문에 잘못하면 싸움이 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무튼 요 스트레스 패턴에 따라서 차이가 난다는 거. you를 강조할 수도 있잖아요. 어떤 거요? What do you want me to do about it? What do you want me to do about? Yeah, that's fine too, right? It's 또 다른 의미죠. 그렇게 되면. 예, 괜찮아요. Can you try? What do you want me to do about it? I'm I'm going to do it like this, but what do you want me to do about it? What's doing your well. opinion? I'm doing well with this, but and what do you want me to do? Right? 아무튼 강조하는 거에 따라 의미는 굉장히 많이 달라지니까. You can stress any word of the sentence contrastively. What do you want me to do about it? And it just changes the kind of communicative focus to that, whatever that word is. This is what that means. I didn't say she told my money. 자, 뉴트럴한 거는 어디에 올까요? I stole my 어디에 메인 스트레스? I didn't say she stole my money. Say 마지막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어쨌든 I didn't say she stole my money. 거기에 있으면 그냥 뉴트럴한 것인데 someone else said that. 자, 이런 뜻으로 하려면 I didn't say. I didn't say. 내가 아니고. I didn't say. I didn't say. I didn't say. 그렇지. I didn't say that. That's not true. 하면은 I didn't say. 예, 이렇게 하시면 되고. I only implied it. 그렇죠. I say만 하지 마시고 그 부분을 넣어서 읽으세요. 하게. I didn't say she stole my money. I said someone did, not necessarily her.
요걸 읽으시는 게 아니라 여기를 그 의미로 하면 어디를 강하게 읽을까요? 그렇죠. 읽으시라니까. I didn't say she stole my money. 그 다음에 she stole some other money. I didn't say she stole my money. 이렇게 되겠죠. She may have taken some jewelry. I didn't say she stole my money. 그렇죠. My money. 그래서 다 의미가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아무튼 이 센텐스 프레스를 가르칠 때 이런 몇 가지 문장을 여러분이 이용을 하시면은 좋으실 거예요. 네. 자, 그 다음에 이런 경우에도 다 다르게 나가죠. What about John? 그러면 he can't go. 이게 뉴트럴한 얘기죠. He can't go. 못 가. 얘는 못 간다 그래서 who can go 하면은 어떻게 발음할까요? He can. 그렇죠. He can go. Why doesn't John go? He can go. 안 가는 게 아니라 못 가. 뭐 이렇게 나오겠죠. He can go. 이런 식으로. What are you doing? I'm listening. 이거 뉴트럴한 겁니다. 그렇죠? 자, who's listening? I'm listening. Why aren't you listening? I'm listening. I'm listening. 어디를 강하게 하면 될까요? I'm listening. I'm listening은 이거 때? 그렇죠. I am listening. I am listening. What are you talking about? I am listening. 이런 식으로 말할 수가 있거든요. 듣고 있는데 무슨 소리예요? 나 듣고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면은 I am listening. Maybe then listener feel a little bit bad. I am listening. It's very Maybe aggressive. the kids often say this to their teachers or parents. 그렇죠. I am doing my homework, Mom. 그렇죠. 그렇죠. 좀 I M이 나왔으니까 나왔으니까요. 이게 저희가 축약형을 배우잖아요. 그럼 대부분 모르겠어요. 제가 아는 외국인들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강조할 때 축약을 좀 풀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죠. I didn't. 안 그래서 I did not. 그렇죠. 강조하기 위해서. 네, 강세가 있어서 바로 강세가 있는 문절에는 그 축약. 축약 못 봐도 강하게 얘기할 때는 풀어 얘기하지 않고 나눠서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렇죠. 강세를 두려면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해야 되겠죠. 자, 그리고 여기도 역시 강조되는 말이 있죠. 자, 어디를 강하게 읽어야 될까요? On the bed, not under the bed. 그러니까 특별한 경우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지 사실 전치사는 강세가 원래는 없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컨트라스티브 할 때는 스트레스가 생긴다는 거죠. 그 다음에 her 같은 대명사도 사실은 원래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거지만 give it to her, not to them. 이런 식으로. Is John busy now? No. He was busy. 그렇죠. 대답으로. 그 다음에 보통은 30 그럴 때는 어디에 스트레스가 오죠? 30. 그 다음에 13 할 때는 13의 강조를 두고 많이 얘기를 하는데 if you say separately 13 Citation form. Yeah, citation form you always say 13 Yes. 그 어떤 네이티브 스피커들은 이런 경우에도 그냥 13 하는 경우도 뭐 있다고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강세를 꼭 뒤에 두는 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는데 어쨌거나 대체로는 이제 13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만약에 이거를 이렇게 연속해서 얘기하려면 어디에 강세가 올까요? 네. 그렇죠. 컨트라스트를 해야 되니까 13, 14, 15 그래야지 13, 14 이러면 뭐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으니까 강세가 바뀌게 되겠죠. transitive 그렇죠. 원래 접도에는 강세가 안 가는 게 원칙이지만 intransitive 이렇게 가고 happiness, unhappiness. 원래 이것만 citation 폼으로 따로 하면 어디에 강세가 올까요? unhappiness. 그렇죠. 그렇지만 강조하게 됨에 따라 다르게 온다는 거죠. 자, 그러면 첫 번째도 여러분이 알아서 강세 넣어서 한번 읽어보죠. 자, 어떻게 읽을까요? Finish the project. 그렇죠. Overnight. 그렇죠. 그쪽에 강세가 올 수밖에 없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You should have gone to the 어디에 강세 올까요? Supermarket. Not the convenience store. 그 다음 Flight arrived evening. 그렇죠. 자, Jimmy will bring it to you. I want you to bring it. 어디에 강세가 올까요? B에서?
야, 여기서는 Jimmy will bring it to you. 뭐 이 정도 오겠죠? 야, B에서는 그렇죠. I want you to bring it to me. 이렇게 you의 강세가 여기는 자연스럽게 오게 되겠죠. 자, 그래서 리듬의 얘기를 할 때 리듬, 영어는 이렇게 센텐스에 강약 이렇게 나타나기 때문에 리듬이 자연스럽게 생길 수가 있는데 이런 영어의 이거는 영어의 리듬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syllable timed language. 그러니까 어떤 한 문장을 얘기할 때 syllable이 몇 개냐에 따라서 그 시간이 결정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말하면 syllable 하나하나를 강하게 읽어주는 거죠. 우리말은 syllable timed language일까요? 아니면 stress timed language일까요? 그렇죠. 가봐야겠어. 이렇게 말 안 하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막 줄여서 이렇게 얘기 안 하죠? 가봐야겠어. 금강산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금강산을 만약에 외국인한테 처음에 뭐 비 선생님은 너무 우리말을 잘해서 해당이 안 되지만 처음 온 사람한테 얘기하라 그러면 금금 이렇게 얘기하는 금금 한번 물어보세요. 처음 온다는 거. 그렇게 왜냐하면 어딘가에 계속 강세를 두고 나머지는 약화를 시키려고 해서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우리말이나 뭐 제페니스도 마찬가지고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의 실러블이 다 나온다는 얘기고 그에 반해서 영어 같은 스트레스 타임드 랭귀지는 이렇게 딱 이런 식으로 그렇죠? 이렇게 강약이 나타나는 그런 언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것들 가지고 또 연습을 많이 하는데요. Birds eat worms. 자, 여기에서 birds eat worms. 자, 이거는 지금 세 개가 다 내용어라서 어느 정도 강세가 다 들어갔습니다. 물론 worms에 더 많이 들어가겠지만 그러면 이거를 읽을 때는 The birds eat worms. 굉장히 약화되죠. 너는 거의 안 들리게 되고 그 다음에 The birds eat the worms. the 굉장히 약화됩니다. 그 다음 birds eat the worms. 그 다음 이런 식으로 이런 것들은 굉장히 약화가 돼서 이 5문장을 읽을 때 읽는 시간이 다 어떻다? 동일하다 거의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 요거를 읽을 때 근데 대부분은 우리 그렇게 잘 못 읽죠 처음에는. 그러니까 Can you read the final sentence? Sure, and I think it helps to clap the rhythm. Yeah. You can really hear it. Right. From the first day. So, Birds eat worms. Birds eat worms. The birds eat worms. shall I? Yeah, you can. Maybe let's can together. Yeah, let's do it together. Okay, so Birds eat worms. The birds eat worms. Next one. The birds eat worms. The birds eat the worms. The birds eat the worms. The birds eat the worms. The birds will eat the worms. The birds will eat the worms. The birds will have eaten the worms. The birds will eat the One more worms. time. The birds will have eaten the worms. The birds will eat the worms. Will eat the worms. 그래서 이게 가장 자연스러운 사실은 발음이고 우리가 흔하게 듣는 발음이니까 이런 연습을 많이 시키면은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그래서 또 우리가 그렇게 직접 문장을 가지고도 하고 또는 다다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고 아니면은 랄라 너무 어린애 같은가요? 어쨌든 근데 이런 것도 우리가 잘 안 되니까 리듬을 익히는 데는 도움을 된다는 거죠. 아니면 패킹 가지고 이렇게 연습을 하는 것도 도움이 되는 거고요. Do you have any comments? Has anyone used this in the classroom? Have you learned in this way before? No? As a native speaker, you also practice like this when you were young? 어린애일 때도 이런 연습을 안 하는 거. How about have you ever used? Rhythmic patterns you learn without being taught. Right. Just a part. Rhyme, because I have used some rhyme books from some From America? press company. I don't know, but rhyme books. There are some rhymes on the way, and you work with the students. Really, they really
good at about that, even though I'm not good at, So what about language? Sure, yeah. Children in America and other English-speaking countries, just like children here, learn songs and rhymes, but not for language practice, just for fun and for music. Some And musicians do that all the time to make the rhythm. Don't they have like Humpty Dumpty Sat on the Rock? that's right. Humpty Dumpty had a great fall. All the things were all the things were. Yeah. Nursery rhymes. Nursery rhymes. Yeah, but it's not. Again, we don't use it for English language learning, for for music or for fun or for literature sense. Yeah, it's quite common. 그래서 어쨌든 그 리듬이 잘 안 살아날 때는 뭐 이런 걸 이용을 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고요. 자, 이제 인토네이션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톤 유닛. 인토네이션에서 꼭 필요한 기본적인 게 바로 톤 유닛인데 어디까지가 하나의 인토네이션 유닛이냐, 이제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자면 The man who took the coffee is my father. 어디까지가 여기까지죠. The man who took the coffee. 그러면 좀 falling 톤이 나타납니다. It's my father. Another falling tone. 그 다음에 I'm a doctor and I work in a hospital. 이런 식으로 톤 유닛이 두 개가 나타나게 되죠. 그런데 톤 유닛에 따라서 의미도 차이가 많이 난다는 거죠. 이게 자, we have met Cynthia 하고 we have met Cynthia. 자, 어떤 차이가 날까요? 뭐 신시아를 만나본 적이 없다. 두 번째는 그렇죠. 신시아를 보면서 we have met Cynthia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 만난 적이 없지. 신시아 이렇게 얘기할 때. 자, do you really want to go? 할 때 I don't know 하고 I don't know. 자, 어떻게 다를까요? 첫 번째는 몰라요. 몰라요 하는 거고 두 번째는 I don't know. 알고 싶지 않아. 그렇죠. 가고 싶지 않아. 안 갈래. 이런 얘기. 그 두 개가 딱 예. 그래서 완전히 그 톤 유닛에 따라서 의미 차이도 확실하게 난다는 거죠. The princess said, the princess had been unfaithful 하고 the prince said the princess. 자, 첫 번째는 unfaithful 한 사람이 누굴까요? princess. 두 번째는 unfaithful 한 사람이 the prince. said the princess. 이거는 그냥 들어간 말이죠. 그러니까 the prince said the princess had been unfaithful. 이렇게 되니까 unfaithful한 사람은 prince라는 거죠. 이게 아직 금방 잘 안 오죠. 근데 그 톤 유닛에 따라서 이런 의미가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자, he is not here, I'm afraid. He is not here, I'm afraid. 하고 he is not here, I'm afraid. 자, 어떻게 다를까요? 무섭다. 이거 진짜 내가 무섭다라는 얘기죠. He is not here, I'm afraid. 그 다음에 두 번째는 he is not here, I'm afraid. 그래, I'm a little bit sorry that he is not here. 뭐 이런 정도의 의미가 되겠죠. 그 의미 차이가 약간 나타나죠. 이게 I'm afraid가 저기서 첫 번째에서 굉장히 강하게 나타나는 거죠. separate tone 유닛이 돼가지고. Is that right? Yeah, that's right. He's not here. I'm But afraid. actually, for the first one, we would put a period instead of a comma to separate sentences. 컴마를 해서 완전히 끊어주는 게 더 정확하다는 거죠. I stopped singing. I stopped singing. 어떻게 다를까요? 노래 부르는 걸 멈추자. 멈춘 거고 처음에는 두 번째는 노래 다른 거 직업이라고. 직업? 노래하는 것 자체를 노래하는 것 자체를 멈췄다? 노래하면서 뭘 멈춘 거는 Stop walking, I mean, stop cooking, stop 어떤 그렇죠. 동작을. 그렇죠. I stopped. 내가 하던 일을 뭔가 멈추고 singing 노래하고 있었다, 노랬다 하는 얘기예요. 완전히 다른 의미죠, 그러니까. 그렇죠? 이거는 어쨌든 뭐 쓰기로는 표현이 안 되지만 어쨌든 말할 때는 완전히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는 거. I stopped singing. 멈춰서 뭔가 노래를 했다 이런 의미죠. 자, 세 번째로 he washed and brushed his hair. He washed and brushed his hair. 어떻게 다를까요?
처음에는 머리를 감고 빗었다. 다 한 거예요. 머리를 감고 빗었어. 두 번째는 뭘 씻었죠? 주로? 몸을 씻었겠지. 아니면 얼굴을 씻거나 흰것이든. 그 다음에 머리를 빗었다. 어떤 결과 한 다음에 이거 하는 거예요? 아니 그런 거는 아니에요. 뭘 하고서 여기서는 he washed and brushed his hair. 이거는 천윤시 하나이기 때문에 헤어를 감고 빗었다. He washed and brushed his hair. 이거는 he washed. 그렇죠. 여기는 자기 몸을 씻은 거예요. He washed and brushed his hair. 그래서 톤윤시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의미 차이를 많이 가져올 수 있는 거고 영어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 인토네이션 패턴이 이렇게 달라지기 때문에 꼭 우리가 알아둬야 되는 그런 부분이에요. Do you have any question? 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콤베스나 아까 나의 콤베스에 대해서 이런 거를 구분해서 보여주는 게 찾기는 굉장히 어려울 거요. 이거는 오히려 그런 거를 하시려면은 네이티브한테 직접 녹음을 하는 게 나을 거. 이런 의미로 발음을 한번 해달라 이렇게. 그러니까 음성 콤베스 들어가는 이거는 그렇죠. 이런 거가 특별히 찾기는 많이 들으면 좀은 있겠지만 왜냐하면 두 개를 비슷한 이런 단어들을 찾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찾기가 어려운 거죠. 요 문장 하나야 찾을 수는 있겠지만 그에 해당하는 또 다른 인토네이션 유닛을 가진 걸 똑같이 찾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앞으로 누가 구축할 수도 있겠네요. 근데 이 코퍼스는 주로 자연 발화를 많이 하잖아요. 물론 녹음해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자연 발화 속에서 똑같은 문장을 다르게 이렇게 발음하는 거를 하는 거는 그러니까 그래도 똑같은 문장을 다르게 발음하는 거니까 코퍼스를 통해서 이거를 찾는 건 제가 생각할 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제 생각인데도 그렇게 하면 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코퍼스라는 게 지금 라이팅 스킬을 가지고 거기서 지금 나눈 건데 거기서 또 인토네이션하고 스트레스가 나눈다면 음성 코퍼스니까 있기는 있는데 음성들은 많이 들어있는데 찾아내는 게 조금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지 않을까. I have questions. Some of my another universities and professors told me that explained to that two kind of expression. One is who is it? Another one is who are you? So I heard that one is who is it is I wonder who is it? So I wonder outside the door is who is it? I just 상대방이 안 보이면 Yeah. 누구지? 아 보이면 미안해요. 괜찮아요. 근데 who are you라고 얘기하면은 이거를 내가 그 굉장히 루드하게 하는 표현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who are you를 쓰지 말라고. 억양에 따라 다르죠. who are you? Who are you? 그냥 예의 없는데 who are you? 두 개 그러면 who is it도 마찬가지인 건가요? Who is it? 이렇게 이게 억양을 넣어서 얘기하면 루드한 표현인 거고. 예의 없는 방법으로 말하면 who is it? 네, who is it? 그러면 그게 어쨌거나 그 라이딩 사운드에서는 비교할 수 Writing 없잖아. sound? 그러니까 아니 사운드. 그러니까 라이딩 자체로 그 who is it이나 who are you가 그럼 같은 말이라는 얘기네요. 근데 제 친구도 제가 물어봤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대학교에서 제가 실용영어를 배울 때 그렇게 가르치신 거였어요. 내가 그거를 제 친구한테 물어봤거든요. 야 이게 진짜 그 뜻이야. 그래서 who is it은 괜찮고 모를 때는 who are you라고 쓰면 루드한 표현이야. 또 제 원어민 친구들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 와서 한번 그걸 정의를 여쭤보고 싶은 것 같아요. 참 그럼 선생님 그 교수님 그쪽 지역 그쪽에서는 상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게 지역적인 차이로 그렇게 표현이 다른 거예요? 아니면은 원래 정해져 있는 감정 표현에 따라 표현이 돼요. who are you? 도대체 뭐야? 정체가 뭐야? 그러니까요. who are you? 아닌데 who are you 자체를 쓰지 말라는 거야. 그 외국 사람들 물어볼 때 누구세요? 이렇게 who is it? 물어봐야지. who are you? 아무리 고운 표현이라도 who are you 쓰지 말라고 그런 것 같아요. 영화 속에서 Who 그러니까 are you가 내가 그런 거. 왜 우리 아이가 뭐 예를 들어 2시쯤 그런 종류의 그러니까. 가족 영화에서 이제 나는 알고 있는 거죠. 여기 지금 오는 애가 누군지 문 밖에 있는 애가 예를 들면 우리 아이인 거에서 약간은 왜 코믹하게 그렇게는 물어봤던 것 같아요. 그냥 알고 있으니까. 근데 그래서 그 다음부터 선생님 말씀대로 영화 같은 걸 보면 정중하게 그러니까 정중하지 않고 이렇게 싸운 걸 때 너 누구야? 너 뭐야? 이렇게 물어볼 땐 who
argue라는 표현을 쓰지 who is it라는 표현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거거든요. Who are you? 너무 직접적인 질문이니까 너 뭐야 이런. 예의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예쁜 억양으로 말하면 좀 예의 있게 말할 수 있는데 보통은 예의 없는 질문이죠. What about unusual? 그러니까 familiar한 상태에서는 who are you? 이렇게 familiar한 상태는 그 누구인지 벌써 알아서 불안하지 하지 질문이라서 않죠. 쓸 수 있지만 그래서 저는 아는 사람인데 안 보일 경우에는 안 보이면 who is it? Who are you? 그런 식으로 금지. 그러면 그게 맞는 거예요. who are you는 좀 루드한 표현이고 who is it을 모를 때 물어보는 경우는 이게 맞다. 그거를 봐야 돼요. 하는 별로 안 쓰는 것 같아요, 진짜. 뭐, 저 얼굴 대놓고 후회하는 그런 경우가 거의 없잖아, 그쵸? 이게 저희가 이제 테솔마요 다른 과목에서 이제 내가 프리스크립티브 드레마, 뭐 디스크립티브 이런 거 표현을 배울 때 제가 외국인 친구를 그러니까 외국 사람들하고 일을 같이 하다 보면은 이런 부딪히는 표현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표현들을 하나하나 적을 걸 그때 되게 후회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아무튼 그때마다 진짜 기록해두는 게 있는데 요즘에는 뭐 아무튼 이걸로 적으시면 되잖아요. 스마트폰으로라도. 그래서 그런 걸 모아두면 나중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인토네이션의 그 펑션으로 가서 뭐 이거는 다 아실 거예요. grammatical 펑션 먼저 question인지 statement인지 이거 너무 확실한 건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사실은 원어민이 들을 때는 이게 묻는 말인지 그냥 그렇다는 얘기인지 못 알아듣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확실하게 인토네이션 패턴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미스커뮤니케이션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쉬운 거지만 결코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고요. 커노터티브, 그래서 자기 감정 표현하는 거죠. 앵거라든가 sarcasm 아니면 여러 가지 행복이라든가 그런 표현을 할 수가 있고 또 아까 신택틱 유닛, 아까 이 톤 유닛하고도 이것도 연관이 되는 거예요. 어디까지가 하나의 유닛인지 거기에 따라서 의미가 또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인토네이션이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제가 이런 표현 이렇게 이거 잘 쓰지는 않는데 이렇게 갑자기 올라간다는 뜻은 아니고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올라간다는 의미를 하기 위해서 예전에는 이런 것들을 많이 썼어요. 네. 사각으로. 시험으로도 나왔었어요. 그랬는데 요즘에는 이렇게 좀 부드럽게 많이 하죠. 요즘에는 요건 좀 안 쓰는 그런 방법이긴 한데 스테이트먼트하고 she loves Tom. Does it sound a question? She loves Tom. She loves Tom. It sounds like a question. Sure. But you said sometimes you are not sure if it is question or statement, right? One more time. Sometimes you are not sure. Let Yeah. me say the sentence. She loves Tom. That sounds like a question. question. 그런데 우리가 뭐 어쨌거나 다른 경우에는 can you give an example of the not clear case? We're going tomorrow. We're going tomorrow. We are going tomorrow. It's a question. We are going tomorrow. We are going tomorrow. It's a statement, right? But sometimes it's not clear to you. Many times it's many not clear. times. We're going tomorrow. We are going tomorrow. We are going tomorrow. Yeah, 이 Asking 정도. me or telling me? Yeah. 어중간하게. 그러니까 우리가 인토네이션이 그렇게 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따로 의문문이 있지 않나요? We are going tomorrow 이렇게 안 하고 Are we going tomorrow 이렇게 따로 그런데 회화체에서는 안 하는 경우도 많으니까. 그냥 인토네이션만 그냥 올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풀 센텐스로는 말하지 않고 그러니까. 막 누구 넣고 막 이러고 말한 적은 없는 거고. 이런 게 더 많이 대화에서는 더 흔한 거긴 하죠. 그럼 excuse me 하면 그냥 스테이트먼트 예, 실례합니다. excuse me 하면은 뭐라고요? 이런 완전히 다른 의미가 되는 거죠. 그냥 hadn't she grown? 하면 그냥 hadn't she grown? 하면은 많이 컸지 이런 의미로 그냥 question인데 surprise 정말 많이 컸네 이렇게 얘기하려면 이게 surprise로 별로 안 들리는데 좀 과장해서 해보세요. hadn't she grown? 예, 조금 감정을 넣으면 그렇죠. 좀 놀라서 hadn't she grown? hadn't she grown?
그 falling 라인으로 has grown 하면은 좀 정말 많이 컸구나 이런 의미로 쓰는 거죠. Now 하면 지금 말이야. Now 완전히 달라지는 의미죠. 이것도 좀 재밌는 경우라서 넣어봤는데 이거는 다 rising이기는 한데 톤 유닛에 따라 좀 달라져요. What's in the tea, honey? What's in the tea, honey? 하나는 이제 꿀이라고 근데 어떤 게 여보예요? 첫 번째 게 꿀이야. 첫 번째 게 꿀? 난 부인이건 남편이건 어쨌든 양쪽으로 다 쓰죠, honey는. 참 꿀 그럼 우리 말로는 정말 상상을 할 수가 없어요. 꿀 들어왔어. 집에 왔어 꿀. 얼마나 어색해. Can I try it? Yeah. Option 3. There is another. Another one. Okay, first one. What's in the tea, honey? What's in the tea, honey? Number 3. What's in the tea, honey? Honey? So can you explain 3 different meanings? Well, the first 2 you know. What's in the tea? Honey? 적은 꿀이다. Identify the substance in the tea. What's in the tea, honey? My darling. What's in the tea, honey? Honey? What's in the tea, my darling? Is it honey? honey를 2번을 쓸 수 있다는 거죠. What's in the tea, honey? Honey? 그건 정말 너무했다. 그런데 이게 좀 나도 헷갈리네, 그쵸? Do you think the first one is just a substance of honey? What's in the tea, honey? What's in the tea, honey? What's in the first meaning is what? Yeah, that's right. Yeah. It's- What's in the tea? One pattern. What's in the tea? Honey. Honey? So statement, question. 이게 꿀이 들었어? 꿀 말이야? 이런 얘기고. 그 다음 2번째는 What's in the tea, honey? What's in the tea, honey? 그러면은 honey, 상대방한테 얘기를 하는 거죠. 뭐가 들었어? 그렇죠. 이게 조금 요거는 약간은 좀 컨퓨전이 있을 수 있는데 어쨌든 얼굴을 보면 감정 표현을 하면은 정확히 될 것 같은데. 자, 여기서도 또 좀 다른데요. How much did you give Bob? 하면 무슨 얘기일까요? How much did you give Bob? How much did you give? 밥을 보면서 하는 말이 첫 번째, 두 번째. 첫 번째. How much did you give? 밥. 너 얼마나 줬어, 밥? 이런 얘기가 되겠죠. When we address somebody like that, it is a rising tone, but usually it starts from a low pitch. How much did you give, Bob? Everybody, every native speakers usually. Well, the range is different, of course. You won't say Bob. Like the bottom of your range, sure. 밥. 좀 How 이렇게 much did you give, 밑에서부터 How Bob? much did you How much give? did you give, Bob? 너무 어색합니다. 그렇구나. How much did you give? 밥. 이건 굉장히 어색하다 그러니까 How much did you give? 밥. 좀 밑에서 이렇게 하는 게. 같이 쓰니까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렇게 물어보는 그렇죠. 그러니까 얼굴 보면 사실은 뭐 소통은 되겠지만 어쨌든 그런 차이점은 있다는 거죠. How much did you give 밥? 하면은 그냥 이건 당연히 밥에게 그렇죠. 하는 얘기고. When did you come today? When did you come today? 다른 거 아시겠죠? 자, 첫 번째 대답이 어떻게 나올까요? When did you come today?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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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Yeah. Yeah. Yes. 하면 돼요. 이런 경우에는. So, 그렇죠. No, yesterday 할 수도 있고 When did you come today 하면 대답은 그렇죠. At 3 o'clock 뭐 이런 식으로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이게 간단한 것 같지만 어쨌든 또 어떻게 보면 우리가 대답할 때 자연스럽게 커뮤니케이션을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죠. 밑에 거가 둘 다 그럼 밥한테 물어보는 건데 밑에 거는 다른 사람한테 밥에서 얼마 주냐고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밑에 거는 다른 사람한테 물어보는 밥한테 너 얼마 줬어? 이런 얘기죠. When did you give 밥? 그런 얘기예요. 밥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내가 너무 밥을 좋아해서. 이거는 다른 사람한테 그렇죠. 자, yes도 또 이렇게 다양합니다. yes도 굉장히 우리가 할 것 같은데 그냥 yes 하는 거랑
yes 하는 거. 그 다음에 sharply rising. yes. 그리고 조금 더 올리는 거죠. 그 다음에 falling rising. yes. yes. so what? 뭐 이런 의미가 되겠죠. yes. 그래서 이런 의미로 can you explain four different? Can you Sure. say I and mean, yes. the first one? yes. Yes. Just the answer to the question, yes or no. Yes. yes. 그냥 answer입니다. Okay. There's two rising. The first one is a gentle rise. The second is a sharp rise. So if I say yes or yes, meaning's different. Okay. First is the gentle rise. Yes. That means please continue talking. Yes. yes. Go on. Please I'm go listening. on. Okay. Second one, yes. Sharp rise is a yes or no question, which can have, it can be any kind of yes no question. In this case, it means, did you say yes? Yes or no? What did you say? Yes? Yes, 이라고? yes라고 얘기했니? 이렇게 얘기해요. yes. 물어보는 거. Did you eat lunch? Yeah. Yes? Yes, you didn't hear the answer that well. Okay. And the last one, yes. Falling, rising, yes. Okay. Similar to gentle rise, it means yes. So what? What do you want to know? Are you Bob? Yes, I'm Bob. And why are you asking me? yes. 가장 쉬운 말인데 억양 패턴에 따라서 또 좀 Yeah. 다르게 나타날 수 있죠. 자, Are you Mr. Kwon 했을 때 yes 하면은 네. yes. 네. 권인데 왜요? 뭐 이런 정도 얘기가 되겠죠. yes. 그래서 이것도 역시 두 가지로 다 나올 수가 있죠. We are going to have a party. 자, 뭐라고 이거는 억양이 어떻게 될까요? We are going to have a party. when의 억양. when, 그렇죠. when is it? when. 이렇게 내리면 돼. when. 언제 하는데. 자, we are going to have a party this Saturday. 잘 못 알아들었으면 언제라고 하는 의미로 하려면 when. 예, 이렇게 올리게 되겠죠. when. 언제라고. Yes, no question. Yeah, sharp rising. This Saturday라고 얘기를 했는데 when or we can say we want to know what time then can we say just when? Yeah, she just said, yeah, when. That means, okay, Saturday is good. When? When on Saturday? That's right. 그런 문장도 또 가능하네요 여기서 그렇죠? 여기서도 두 가지 패턴이 나올 수가 있죠. when 그러면은 못 알아들어. when 못 알아들은 거고 when 하면은 what time을 알고 싶은 거죠. Saturday라는 걸 알겠는데 what time. 정확하게 다시 말해요. 그렇죠. 정확하게 또 언제인지. 그래서 이렇게 또 억양 패턴에 따라서 다른 의미가 나올 수 있죠. 여러분, you seem a little bit tired though. Do you? Tired? Yeah, because they have been studying for many hours from 1 o'clock. 1 o'clock? Yeah, or from the morning. 조금만 더 할까요? 그래도 아니면 조금 쉬었다가 할까요? 그러면 한 5분만 쉬었다가 가셔야 되는 분은 가시고 우리가 뭐 한 20분 정도라도 조금만 더 하도록 할게요. 괜찮으신 분은 좀 있고. Can you stay or no? Yes. Yes, thank you.